항문에 생기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걱정으로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이대 목동병원 대장학문외과 정순섭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문이 가렵고 습하고 네. 변이 새고 만져지고 복합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이런 분은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뭐 갖고 계시나 본데요. 네. 뭐 가렵고 습하고 변이 새고 만져지고 뭐 이게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들입니다. 네. 우선 항문이 가려운 것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항문 가려움증, 이게 소양증으로도 불리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가려운 거죠. 네. 항문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항문이 가렵고요. 뭐 그러면 손으로 자꾸 긁게 되고 그럼 피부 또 손상이 되고 또 그런 가려움증이 또 다시 악화되고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고 악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피부 소양증입니다. 실제로 이 항문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말을 못해서 그러지 많으시죠? 그럼요. 생각보다는 많고요. 가끔 뭐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네. 흔히 가려움증이 심할 때 구충제를 먹으라는 말도 하거든요. 이거 연관이 있을까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은요. 과거에는 이제 기생충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요충이라든지 이런 기생충이 있으면 알을 낳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알이 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항문이 가렵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기들 항문 가렵다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를 항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였다 뗀 다음에 뭐 현미경으로 보서 알이 있는지 검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끔 항문 소양증 있는 분들이 오시면 구충제를 드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구충제를 먹으면 그럼 효과가 좀 있을까요? 기생충 때문이면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양증의 원인은 뭐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요. 어떤 원인에 의한 건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피부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변 본 후에 뒤처리가 깨끗이 않다거나 아니면 땀이 좀 많이 나시는 분이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항문 관략근이 조금 약한데 뭐 커피나 뭐 이런 카페인 많이 드시게 되면 카페인이 관략근 힘을 조금 더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커피 많이 드시고 나면 가려움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가려움증과 간지러움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가려운 건 견디기가 힘든데 이게 가려운 곳이 항문이란 말이에요.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가끔 항문 계속 뭐 비비고 만지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뭐 불편하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아주 심하게 되면요. 자다가도 가려워서 막 깨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정밀하게 검사를 하시고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려움증과 함께 이제 습한 느낌을 받는다는 말도 하시거든요.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항문이 좀 습하신 분들이 더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항문은 변을 볼 때 뭐 물론 변뿐만이 아니고요. 변이 항문을 통해 나올 때 좀 뻑뻑하지 않게 부드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항문 주위에는 분비물을 분비하는 글랜드라는 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분비물을 분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분비물이 좀 많거나 해서 항문 주위에 묻어 있거나 하면 그게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냉이나 뭐 이런 경우 많으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 냉이 항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가려움증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항문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혹시 질염 같은 게 없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질염이 있으면 그 치료를 하시면 따라서 좋아지게 됩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또 따가운 느낌도 받는 걸까요? 흔히 매운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따갑다는 말도 하시거든요. 네, 따가운 거는 이제 매운 음식, 특히 이제 고춧가루 같은 거는 소화가 안 되거든요. 드시면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항문으로 고춧가루 같은 게 나오면서 자극을 줘서 따갑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 소양증 있는 분들이 자꾸 이제 손이 가게 되거든요. 자꾸 만지게 되고 긁게 되고 하면 피부가 또 손상이 되고요. 특히 또 가려움증 있는 분들
분들이 깨끗이 한다고 네. 비누 너무 많이 써서 뭐 항문을 박박 닦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너무 그렇게 비누를 많이 사용해서 닦으시게 되면 피부에 이제 뭐 기름층이라고 케라틴층이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소양증 심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깨끗이 하지만 비누 사용은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려움증이 심하면 내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해야 그럴 될까요? 수는 있습니다만은 꼭 깨끗이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항문에 어떤 질환이 있거나 뭐 치액이라든지 뭐 치질이라든지 뭐 치루 같은 그런 분비물 같은 나오는 질환이 있어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꼭 청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치핵 수술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수술로 있을 수 있는 증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치약이 심한 분들도 이렇게 치액 자체가 이렇게 항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점막이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 습해져 있고 가려움증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수술 후에는 상처가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물기 전에는. 네. 그럼 거기에서 분비물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 후에는 뭐 자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주 깨끗하게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분비물이 좀 오래 묻어 있거나 하면 가려움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씻지 않거나 뒤처리가 소홀해도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뭐 치질이 아니더라도 예. 항문 피부는 변 볼 때 늘어났다가 또 변을 보고 나면 또 오므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피부가 조금 쭈글쭈글하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변 본 후에 그냥 휴지로만 단순하게 뒤처리를 하시면 그 사이에 변 찌꺼기 같은 게 깨끗하게 다 처리가 안 되면 네. 변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줘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요즘 뭐 비데 많으신데 이제 비데도 잘 사용하시거나 하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좌욕 같은 거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비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비데는 단순히 변을 본 후에 그냥 세척 닦아주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물살이 너무 세게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요즘 뭐 쾌변 기능 있는 그런 비데들도 가끔 있던데요. 그거는 너무 세게 해서 항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약간의 이제 관장하는 효과 비슷한 그런 예. 효과를 내는데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물살은 너무 세지 않고 좀 넓게 퍼지게 해서 항문을 깨끗이 씻어준다. 그런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환자분들 중에 이 지경까지 돼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하는 분들도 계시죠. 뭐 소양증보다는 이제 치액이 너무 심해서 이제 밖으로 막 뒤집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손으로 밀어넣어도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응급으로라도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항문 소양증의 치료라고 한다면 약물로도 가능할까요? 보통은 이제 원인이 뭔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건선이나 뭐 이런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진균이라 그러죠. 우리 무좀 같은 이제 곰팡이균. 네. 항문 주위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습하게 이렇게 오래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진균 연고 같은 걸 사용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또 잘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주면 되고요. 그거로 조금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네. 뭐 비데에 말리는 기능도 있지만 이제 머리 말리실 때 쓰는 드라이기를 뜨거운 바람 하지 마시고 차가운 바람으로 해서 뭐 조금 이용해서 말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깨끗이 씻어주고 그다음에 잘 말려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긁어서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에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이제 따가워지고 또 상처가 나면 아무래도 또 진물 같은 게 또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또 가려움증도 악화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을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으로 긁거나 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습한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건조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항문은 건조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예. 드라이기로 말리면 찬 바람이 예, 좋은 뜨거운 건가요? 바람은 잘못하면 뜨거워서 화상을 입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차가운 바람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가려움증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여쭤보면 커피를 하루에 뭐 여러 잔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탄산음료를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드신다든지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커피나 아니면 다른
그런 음료에 있는 카페인이 관략근 압력을 조금 낮추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가려움증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커피 뭐 여러 잔 드시는 거 줄여라 아니면 끊어라 아니면 카페인이 좀 적은 거로 바꿔보라 말씀드리면 소양증 따라서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뭐 와인이라든지 뭐 땅콩, 토마토 이런 것도 소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런 음식들은 좀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적어드리죠. 예. 음식 때문에 오는 가려움증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옆 사람이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내색은 안 하는데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 또 하나 증상이 생겼는데요. 방귀를 세게 낄 때 변이 같이 나와요. 진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이게 변실금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교수님. 네. 방귀를 자주 끼는 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 거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자주 끼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예. 이제 가스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방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방귀는 물론 뭐 하루에 한 번도 안 끼시고 그냥 변 볼 때만 가스 배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번 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음식을 어떤 걸 섭취하셨느냐 아니면 뭐 습관이 어떤 예를 들어 껌을 많이 씹으신다든지 아니면 한숨을 많이 쉰다든지 이러면 이제 삼키게 되는 공기가 있으면 그게 이제 장으로 내려가서 방귀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소화가 되면서 가스를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콩이라든지요. 아니면 뭐 브로콜리라든지 요즘 뭐 변비에 좋다고 양배추 많이 갈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섬유질이 이제 물에 잘 녹는 그런 섬유질인 경우에는 소화가 되면서 가스를 좀 만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방구가 아무래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여러 번 끼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럼 소화가 되면서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방귀를 끼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방귀를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 몇 번 정도 뀌게 된다. 이런 자료도 있을까요? 횟수에 대한 거는 없고요. 예. 대신 이제 수술 후나 뭐 이렇게 유착이나 이런 거에 아니면 장이 막히게 돼서 예. 방귀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가스가 안 나오니까 배가 불러지고 이런데 방귀를 많이 끼시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을 드셨거나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이 낀다고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하셨는데 소화가 안 돼서 방귀를 끼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 소화가 돼서 가스가 나오니까 방귀를 끼게 되는 그렇군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나이를 드시는 분들은 예. 젊을 때는 아무래도 좀 관략근도 좀 튼튼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참을 수가 있는데 관략근이 이제 약해지시면 가스가 좀 생기면 잘 못 참게 되니까 또 자꾸 배출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소리나 냄새 같은 것도 그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소리는 관략근 힘이 튼튼하면 소리가 좀 하이톤이 되겠고요. 아주 가스 양이 그렇겠네요. 많거나 그러면 좀 그렇게 되겠죠. 네. 하지만 냄새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먹은 음식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에 뭐 암이나 염증이나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어서 전에는 방귀 냄새가 괜찮았는데 최근에 좀 독하게 냄새가 좀 지독하게 안 좋은 냄새로 바뀌었다 하는 분들은 네. 혹시 대장에 무슨 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대장 검사라든지 이런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특별히 먹는 음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냄새가 좀 계속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난다. 네,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예. 최근에 좀 냄새가 좀 이렇게 좀 나빠졌다. 예. 악취 같은 게 나온다. 그러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도 방귀 냄새가 좀 지독하게 바뀌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난히 방귀를 안 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뭐 막혀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면요. 뭐 변 볼 때 어차피 방귀가 가스가 같이 배출이 되니까 그걸로 이제 충분하면 따로 방귀를 안 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잘 못 느끼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옆에 분이 방귀를 꼈는지 안 꼈는지 잘 모르게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예, 예. 저분은 제 친구 누구에게는 쟤는 방귀를 한 번도 안 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냄새로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냄새가 그러니까 음식이 뭐 음식에 따라서 뭐 고기나 뭐 아니면 이런 음식을 드시면 또 다른 냄새가 나고 네. 할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괜찮았는데 뭐 다른 뭐 음식 변화 이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냄새가 좀 나빠졌거나 하면은 대장의 염증이라든지 뭐 종양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대장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방귀를 낄 때 변이 새는 경우 이런 분들도 많은가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일종의 이제 변실금의 변실금. 저기 증상이시죠. 이제 항문 바로 위쪽에 이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이제 변이나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이 차게 되면 네. 그건 이제 의학 용어로는 샘플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굳은 변인지 묽은 변인지 가스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 같으면 뭐 배출시키기도 하고 예. 변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항문 관략근을 오므리면서 참게 되죠. 그런데 그 감각이 살짝 이상이 있게 되는 경우들, 특히 뭐 직장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직장암으로 수술해서 이제 직장을 많이 잘라내거나 하신 그런 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그런 샘플링이라는 그 기전이 조금 혼동을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스인 줄 알고 배출시켰는데 가스가 아니고 묽은 변이 살짝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설사 너무 자주 오래 뭐 설사 있으셔서 하시던 분들은 예. 또 그 감각이 또 살짝 떨어지니까 방구인 줄 알고 배출을 시켰는데 뭐 설사가 또 조금 묻어 나왔다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또 관략근 힘이 좀 약해서 변실금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방구도 잘 못 참으시는데 이제 방구인 줄 알고 배출을 시켰는데 변이 일부 같이 따라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항문에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노화라는 말은 맞는 걸까요? 그럼요. 뭐 나이가 드시면 뭐 자동차 오래 타면 뭐 여기저기 고장 나서 뭐 교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도 떨어지게 되고 피부도 뭐 쭈글쭈글해지게 되고 뭐 머리털 이런 데도 빠지게 되고 이런 노화 증상들이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항문 관략근도 근육이기 때문에요. 나이 드시면 근력 떨어지면서 따라서 힘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네. 항문 질환에 대한 관리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가스인 줄 알고 배출을 시켰는데 변이 나온다든지 네. 예, 아니면 뭐 항문에서 피가 나온다든지요. 아니면 통증이 심하다든지 말씀드린 대로 괜찮았는데 갑자기 방귀 냄새가 악취처럼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네. 이런 증상이 있거나 항문에서 분비물이 있거나 또 튀어나와 있는 것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장암내과를 꼭 찾아가셔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특히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시더라도 네. 나이가 40, 50 이렇게 넘어가시면 대장 내시경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용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기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조기에 치료를 하시면 완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정기 검진하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yes or no. 항문에 생기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대 목동병원 대장항문외과 정순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